기묘한 동거. 이것은 내가 자취집에서 경험한 기묘한 동거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의 첫 자취집은 80년대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 반지하였다. 붉은 다가구 주택들이 촘촘하게 들어선 언덕마을은 직장에 맞춰 고른 동네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으로 주방 겸 거실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방 한 개와 화장실이 자리한 평범한 구조의 집이었다. 집을 고를 때 뭘 봐야 하는지도 몰랐던 나는 괜스레 붙박이장 부근에 들뜬 벽지를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나도 모르게 벽지를 들쳐 안을 들여다보니 검은 곰팡이 같은 것이 보였다. 이때 부동산 아저씨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거 만지면 더 떨어져. 집주인한테 말해서 거긴 붙여줄게. 이 집으로 해. 청년이 가진 돈으로는 이만한 집 없어. 이 집이 제일 나아. 그 말은 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 한 도배에 방 크기도 컸고 무엇보다 월세가 다른 곳보다 저렴했다. 부동산 아저씨도 나를 위해 언덕길을 더 오르내리실 것 같진 않아 그 집을 계약하기로 했다. 이사할 것도 없었다. 옷을 넣은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와 늙은 개 노랑이가 짐의 전부였다. 짐을 정리하고 방 청소를 마치고 나니 피곤이 몰려와 일찍 자리에 누웠다. 나를 쫓아 이불 속으로 파고든 노랑이가 이불 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나를 바라보았다. 세월에 탁해진 그 눈을 보고 있자니 나를 배웅하던 엄마의 파리한 얼굴이 떠올랐다. 역시나 썰렁한 집에서 혼자 잠을 청하고 있을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가 노견을 돌본다는 것은 무리였다. 엄마 생각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 노랑이의 온기에 스르르 눈이 감겼다. 방 안에 정막이 찾아오고 몸이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방 안에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온몸에 감각이 깨어났다.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자 붙박이장 문이 한 뼘 정도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분명 자기 전엔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붙박이장과 대치하듯 어둠 속에서 한동안 붙박이장 안을 노려보았다. 내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그 안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 자리에서 일어나 안을 살펴봤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내 허름한 옷들 뿐이었다. 청력이 약해진 노랑이는 그제서야 잠에서 깨 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지만 왠지 잠들기가 어려웠다. 내 몸의 감각이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첫날 밤의 막연한 두려움은 정신없이 바쁜 회사 생활이 시작되면서 금세 잊혀져 갔다. 가끔 집안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몸으로 하는 일이 많았던 나는 금방 골아떨어지고는 했고 매일같이 노랑이의 배설물을 치우고 밥그릇을 채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느새 비어버린 사료 한 봉지를 탈탈 털어 노랑이에게 주고 방에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둥글둥글하고 주먹만한 검은색의 무언가가 붙박이장 쪽에서 벽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비쳤다. 마치 커다란 먼지덩이처럼 보이는 그것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놀라 뒤를 돌아보자 벽을 타고 움직이던 그것이 빠르게 문 뒤로 모습을 감춰버렸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 뒤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붙박이장도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산을 고쳐진 것을 확인한 벽지 부분이 다시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에도 나는 집안에서 다른 무언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집안에 물건이 옮겨져 있다거나 검은 자국이 묻어 있다거나 하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 작은 기척이었다. 무언지 모를 그것 때문에 조용했던 노랑이가 집 어딘가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일도 많아졌다. 조심스럽게 관찰한 결과 그것은 붙박이장 안에서 나오는 듯했지만 붙박이장 안에서는 그 어떠한 틈새도 발견하지 못했다. 처음엔 두려웠다. 집을 옮겨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곳만큼 월세가 싼 곳은 찾기 힘들 것 같았다. 엄마 약값에 노랑이 밑으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서 더 이상 월세를 늘릴 수는 없었다. 다행히 그것은 가끔 모습을 드러낼 뿐 별다른 일은 생기지는 않았기에 나는 그것을 그냥 벌레 같은 것으로 치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것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사실 그것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게 정확할 것이다. 현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나를 덮쳐왔고 매번 그 속에서 나동그라지던 나는 숨쉬기에도 급급했다. 그것들은 어느새 조금씩 늘어나 내 발치를 굴러다니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내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었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금방 골아떨어져 왔는데 그날은 달랐다. 매트리스 위에 누워 뒤척이고 있자니 이사 온 첫날 밤이 떠올랐다. 그날의 그 불안감도 함께 떠올랐다. 차이점이라면 그날 밤 나를 일으킨 것은 핸드폰 진동 소리였다는 것이다. 핸드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왔다며 보호자를 찾는 전화였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사무적이어서 현실감 없이 멍하게 앉아있는데 노랑이의 축축한 혀가 나를 핥는 감각에 정신을 차렸다. 다급하게 붙박이장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꺼내 들었지만 옷에는 검은 얼룩이 잔뜩 묻어 있었다. 다른 옷에도 얼룩이 묻어 있거나 구멍이 나 있었다. 습한 반지하라 옷에 곰팡이와 좀이 쏠았을 수도 있겠지만 난 그것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붙박이장 안에서 검은 얼룩이 진 옷들이 쏟아져 나왔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난 옷들을 다 끄집어내 거칠게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놀란 노랑이가 나를 향해 짖기 시작했고 옆집은 시끄럽다며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나의 괴성은 커져갔다. 그리고 그날 나는 붙박이장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것의 검붉고 축축한 입안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의 입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대로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아 집을 뛰쳐나갔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은 내 기억보다 초라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엄마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첫눈이 내렸다. 펑펑 내리는 하얀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곳처럼 느껴졌다. 냉기를 털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노랑이가 나와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몸이 너무 무겁고 한기가 가시지 않아 옷도 벗지 않은 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노랑이가 다가와 이불을 긁으며 다시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 듯했다. 계속 이불을 긁어대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사료를 주자 노랑이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시력도 청력도 잃어가는 늙은 개가 아직 빼앗기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건
식욕과 배변 활동이었다. 오도독 오도독 단단한 사료가 노랑이의 입속에서 부서져 내린다. 그날 새벽 잠결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오도독 오도독. 아, 노랑이가 밥을 먹고 있구나. 순간 이 시간에 노랑이가 밥을 먹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리지?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방 안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었다.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에 조심히 소리가 나는 곳을 눈으로 쫓았다. 문 뒤쪽 어둠 속에서 노랑이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노랑이의 몸이 작게 들썩이고 있었다. 어딘가 이상했다. 자세히 바라보니 노랑이 뒷다리 쪽으로 그것의 모습이 보였다. 그것이 붉은 입을 벌려 오도독 오도독 노랑이의 다리를 씹어 삼키고 있었다. 잠든 것처럼 누워있는 노랑이는 적어도 고통은 느끼지 않는 듯 조용했다. 내가 뭘 본 거지? 놀란 나는 순간 돌아 누웠다. 등 뒤로 오도독 오도독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뭐지? 노랑이는 이미 죽은 걸까?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도독 오도독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리고 정신이 몽롱해져 왔다. 어디선가 자박자박 노랑이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노랑이의 발소리가 방에서 거실로 향하면서 멀어졌다. 거실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온다. 오도독 오도독 단단한 사료가 노랑이의 입안에서 부서진다. 아, 노랑이가 밥을 먹고 있구나. 그건 내 꿈이었구나. 나는 안심하며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노랑이는 보이지 않았다. 순간 어젯밤 꿈이 떠올랐지만 문 뒤에도 집안 그 어디에도 노랑이의 흔적은 없었다. 곰곰이 어젯밤 기억을 되짚어봤다. 집에 들어올 때 열린 문틈으로 노랑이가 나가버린 건 아닐까? 개들은 죽을 때가 되면 주인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모습을 숨긴다고들 했다. 노랑이도 그런 게 아닐까? 여기서 내 생각은 멈췄다. 노랑이는 나를 위해 떠난 것이다.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지금 내 상황에 늙은 개까지 돌본다는 것은 이미 무리였다. 노랑이는 나를 위해 떠난 것이다. 어젯밤 꿈은 꿈일 뿐이다. 그날 이후 노랑이는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집안에 존재했다. 마리수가 늘어가면서 오히려 모습을 더 자주 드러냈고 붙박이장 옆 벽지 틈은 점점 커져갔다. 집안 곳곳에 검은 얼룩이 늘어갔고 때로는 검은 얼룩이 몸에 묻기도 했다. 태연하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그것들을 볼 때면 그날 밤 일이 떠올랐다. 언젠간 저것들이 나도 먹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무섭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쩌면 난 이곳 반지하에 처음 들어서던 그 순간부터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노랑이가 사라지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도 내 곁을 떠났다. 밀린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말에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다. 엄마는 가는 길마저 초라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게 된 나는 종종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날은 회사에서 누군가와 크게 싸운 기억이 났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싸움의 이유도 내가 어떻게 집까지 도착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약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 그대로 잠이 들었다. 깊은 밤, 붙박이장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안에서 그것이 나온다. 그것이 소리 없이 다가와 내 발가락에 달라붙는다. 이내 발가락 끝에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더니 다음 순간 날카로운 무언가가 살을 파고드는 묵직한 고통이 신경을 타고 흐른다. 하지만 내 두 입술은 단단하게 붙어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오도독, 오도독. 그것이 내 발가락을 먹기 시작한다. 오도독, 오도독. 발가락으로 전해지는 통증이 천천히 사라진다. 감각을 마비시키는 무언가가 그것의 타액을 통해 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다. 오도독, 오도독. 내 발가락이 그것의 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내일이면 나도 노랑이처럼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난 내 방에서 눈을 떴다. 다만 사라진 내 발가락을 통해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큰 통증이 밀려왔다. 잃어버린 것은 발가락 하나인데 다시 걷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아이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문득 이 속도면 내가 사라지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에 느껴지는 통증으로 미루어 보아 그 과정이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가 내 발가락 상태를 묻는다. 이상하다. 어떻게 내 발가락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난 한동안 수화기 너머로 그의 격양된 목소리를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난 업무 중 사고로 발가락을 잃었고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그는 회사의 부당함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지만 나의 기억은 여전히 어젯밤에 머물러 있었다. 이상하다. 내 발가락은 그것이 먹어치운 건데. 아니, 회사에서 일하다 잘렸던가? 이상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때 어디선가 다시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들려온다. 어느새 그것이 내 어깨에 올라타 내 귓바퀴를 먹고 있었다. 몸을 타고 오르는 간질간질한 느낌에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느새 수많은 그것이 내 몸을 타고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떨어진 벽지 안에서 계속 밀려나오고 있었다. 벽지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검게 썩은 벽이 드러났다. 벽면에는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검은 자국들이 나 있었다. 어느새 나도 그것에 뒤덮여 검은 형체로 변해 있었다.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귓가에 가득하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소리도 멀어진다. 사방이 암흑으로 둘러싸이자 평온이 찾아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주인 아주머니였다. 방문을 연 아주머니는 순간 무엇을 보았는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달아났다. 이상하다. 무얼 보신 걸까? 난 여기 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